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대구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50살에서 64살 사이의 시민들, 소위 말해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데요. 이들의 은퇴 준비 과정을 조사해보니 다소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이슈 토크에서 짚어보죠.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백경열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다각적인 인구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베이비붐 세대 문제인데요. 베이비부머의 은퇴를 단순하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있죠. 저부터 바로 이게 해당이 됩니다. 네. 네. 흔히 그 베이비붐 세대 이 간격 기준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보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에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면 현재 이제 55세에서 63세 사이를 이제 우리 베이비붐 세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55세에서 63세 사이의 나이보다 더 위에,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 나이, 네. 전 세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뭐 먹고 살 만큼 살고 또 나름 사회생활도 다들 하고 있으니까 뭐 별 문제가 되겠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는요, 평균 수명이 지금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지금 네. 우리나라가 세계 평균 수명이 통계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한데 세계 몇이라고 보세요.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나라 세계 3위입니다. 네. 모나코, 일본 다음으로 3위입니다. 이렇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은퇴는 또 빨리 하게 되고 남아있는 기간에 일을 해야 되거나 살아가야 되는, 생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실제로 또 우리나라의 지금 이 고령화와 관련된 이 추세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통 이제 전 인구 중에 65세 이상의 인구가 7% 넘으면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그러고요. 이것이 이제 14%를 넘어서서 20%가 되면 네. 초고령 사회가 됩니다. 우리가 불과 5년여 정도 후면은 20%가 됩니다. 그러면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바로 핵심적으로 현재의 55세, 63세, 소위 말해서 이제 5060 세대, 현재 5060 세대가 바로 이 시기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네. 정말 앞으로 심각한 문제, 국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게 됩니다. 네. 더욱이 올해부터 시작해서 향후 5, 6년 동안에는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지금보다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잖아요. 네, 앞서 기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해당된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 해당되십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긴 한데 곧 은퇴를 이제 앞두실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은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좀 의미가 있는 게 베이비부머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면 바로 고령 사회, 고령 인구로 좀 잡혀버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좀 사회에서 뭔가 네, 부양해야 될 그런 인구로 좀 잡히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네. 수치를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태어났냐면요. 네. 2020년도에는 68만 명, 2022년에 70만 명, 2024년과 26년에는 각각 78만 명과 91만 명 등으로 은퇴가 좀 급속도로 좀 늘게 됩니다. 네. 인구가. 그래서 향후 7년간의 은퇴 인구가 총 535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총 인구가 우리나라 총 인구가 5,170만 정도인데 이 중에서 한 10% 정도를 웃돌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구만 놓고 보면은 대구의 베이비붐 세대가 전체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25%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무엇보다 통계청의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2017년에서 2067년 장래 인구 특별 추계한 게 있거든요. 네. 이 데이터를 보면요, 생산 연령 인구가 2017년에는 3,700만 명 정도였는데 2030년에는 이게 한 3,400만 명 정도로 이제 300만 명 넘게 줄어들게 됩니다. 저출산에 따른 또 신규 인력 진입 감소가 또 본격화하게 되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해질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통계청에서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그러니까 2020년대에는 연평균 한 33만 명 정도가 생산 인구가 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5년이면은 고령 인구 한 1,000만 명 정도가 되고요. 그 전체 인구 대비 한 비중이 한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베이비붐 세대를 50 플러스 세대라고도 부르는데요. 대구 같은 경우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구의 전체 인구 구조를 놓고 보면 이제 그 55세에서 63세 소위 말해서 이제 방금 진행자께서 얘기하는 50 플러스 세대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50 플러스 세대가 대구 경북연구원의 이제 조사에 의하면은 대구 전체 인구 중 24.9%를 차지합니다. 이걸 이제 숫자로 좀 구체적으로 환산을 하면은 60만 9천여 명이 해당되는데 이 60만 9천여 명 중에서 이 취업을 하고 있는 취업자 숫자가 33.8%입니다. 전국의 이 8개 이 광역 대도시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얘기하느냐면은 55세에서 63세까지의 이 50 플러스 세대 중에서 취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 대구가 제일 많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 곧바로 이제 고령 인구에 초고령 인구에 진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사람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해서 지금 이 수입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소득을 90%는 그야말로 의식주 먹고 생활하는 데 사용을 하는 거죠. 네. 다시 말하면 본인의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다 뭐 대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만은 이 중에서 90% 정도를 생계비로 사용을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고령 노후 준비를 할 여력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다 이제 기존에 이제 연금에만 의존을 하죠. 연금도 종류가 좀 많아요. 연금도 네. 이제 뭐 군인들은 군인연금이 있고 또 일반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사립학교 교직원 같은 경우는 이제 사학연금이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직장인들 이제 기업체 직장인 국민연금 이렇게 4대 연금이 있는데 4대 공적연금이라고 그럽니다. 이 4대 공적연금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액수가 굉장히 많으면 어느 정도가 되면 노후 생활에 지장이 없는데 사실 다 그걸 채우질 못하거든요. 액수가 그만큼 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염려스러운 거죠. 네.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이후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은 무시할 수준이 아닙니다. 이미 부채가 증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경기 침체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은행에 진 빚, 그러니까 그 금융권에서 진 빚을 갚지 못해서 그 신용 불량자가 되는 그런 사례가 좀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말까지의 통계를 보면요, 그 금융권의 그 신용 불량자가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와 경기 침체의 여파를 겪은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모두 한 26만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만큼 좀 늘어났는데요. 특히 그 대출자의 신용도를 좀 높게 평가하는 은행권에서 28.8%가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좀 중산층도 연체 늪에 좀 빠진다, 내몰리고 있다 이런 분석을 좀 내놓았는데 이들은 그 지역 경기와 그 고용 악화로 쉽게 그 일자리도 좀 구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빚 갚는 것을 좀 버거워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연령대별로 보면은 신규 연체자가 70대 이상과 60대 각각 그 24.7%와 24.3%로 지금 급증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이는 그 고령층의 신용 불량자 증가 속도가 전체 연령대 평균이 한 7.6%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좀 그 속도가 너무 빠르다 이런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노후 준비가 좀 안 된 베이비 부머 은퇴자들이 좀 현업에서 좀 밀려나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이유로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의 은퇴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연구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우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셨죠. 연구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정책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나요? 그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사회 참여와 사회 공헌 활동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 대구의 뭐 공사공단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있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대구형 뭐 50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한다든지, 이와 관련해서는 또 인생 이모작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50 플러스 세대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설립한다든지 이러한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부각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제 그 55세에서 64세의 베이비 부머 세대들에 대한 그 인력 지원이라든지 이런
그 인프라가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학계라든지 전문가들이 모여서 신노년 정책 자문단을 구성해서 고령 사회 대비해서 어떤 정책 및 사업 개발을 위한 상시 소통 기구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도 그렇고 이제 그 인프라도 그렇고 이런 그 대책이 굉장히 필요할 거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50대 후반부터 60대 중반까지의 베이비 부머들이 가지는 성향이 어떤지도 덧붙여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가장 고민이 있는 것이 주로 건강 관리, 그다음에 경제, 뭐 소득과 관련된 경제 문제이며 은퇴 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경제적 부족이 걱정되기 때문에 여가와 취미를 즐기면서 일도 하면서 노후 생활을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 안정 때문에 노후에도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한 73%가 나타났는데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주로 이제 은퇴 후에도 재취업을 원하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것을 위해서 뭐 자격증 취득이라든지 예를 들어 사회복지사라든지 요양보호사 같은 보건복지 관련해서는 자격증을 좀 취득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그 의견이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런데 대구시가 장년층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또 아마 올해부터는 중장년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걸로 아마 계획이 지금 마련돼 있어서 뭐 차후에는 이러한 그 중장년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복지라든지 일자리 대책이 아무래도 좀 나올 것 같은데 굉장히 기대는 되는데요.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연구원 김용현 박사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향후 은퇴 세대를 위한 준비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짚어봐 주시죠. 이 부분은 참 애매하네요. 네. 지금 이 현재의 오늘 그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이 베이비붐 세대 55세에서 63세의 노인은 지금 이 바로 윗대의 부모님 세대 노인과는 이 개념이 다릅니다. 네. 네. 앞에 윗대 세대는 지금 보면 대략 이제 80대 전후라고 보면 됩니다, 나이가. 근데 지금 현재 이제 곧 이 노년으로 들어갈 이 현재의 베이비붐 세대는 뭐 다들 이제 교육 수준도 어느 정도 높죠.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사회생활도 많이 했고 개중엔 또 뭐 전문직을 가졌던 분들도 있고 이런 다양한 그 소위 말하는 신노년 세대로 접어드는 사람들에게 일자리 당연히 필요하죠. 네. 필요한데 또 필요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은퇴를 하는 연령이 굉장히 짧아요. 실제로 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의 50 플러스 세대, 베이비붐 세대의 남녀 평균 은퇴 연령이 49세밖에 안 됩니다. 네. 남자만 놓고 보면 52세입니다. 52세에 은퇴를 해서 뭔가를 또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100세 인생을 놓고 보면 남은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수명의 생존의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 사회로 넘어가는 시점부터 해서의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일자리 문제, 그야말로 신노년 세대의 일자리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준비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뭐 국가 사회적으로 그렇고 각 지방자치는 그렇고 지금 현재까지는 대부분 청년 여성, 노인 중심인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뒤에 가서 또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은퇴와 함께 맞물린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많은 5060 세대가 창업에 눈을 돌리는 것 같은데 이 실제로 창업 동향을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 이제 흔히 들어보신 얘기가 있을 겁니다. 그 은퇴하고 나면 닭집 차려야겠다. 네. 치킨집 차려야겠다. 네. 이런 말들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부분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그 네. 프랜차이즈로 좀 눈을 돌려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실제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통계청이 그 지난해 공개한 전국 사업체 조사 잠정 결과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2018년 기준으로 전국 사업체가 410만 2천여 개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1년 전보다, 그러니까 2017년보다는 8만 2천여 개가 늘어났는데요. 이 가운데 좀 대표자의 연령이 60대 이상인 사업체가 92만 7천여 개였습니다. 네. 불과 1년 사이에 5만 5천여 개, 즉 그 한 6.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네. 이는 그 1년간 늘어난 사업체 수의 한 67%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통계청은 은퇴한 고령자들이 창업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지금 분석을 했는데 대표자의 연령대별 사업체 수에서 구성 가장 큰 세대가 50대였습니다. 전체 사업체의 한 34.5%, 약 한 140만 7천여 개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럼 창원 못지않게 귀농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그 농업인 1,500여 명과 도시민 한 1,500명을 대상으로 농업과 농촌 국민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요. 네. 도시민의 한 34% 그러니까 한 10명 중 4명 정도가 은퇴 후에 귀농이나 귀촌 의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네. 농업인의 농촌 생활 만족도는 2011년에 그 32%를 시작해서 2015년에 37, 2017년에는 한 40% 선까지 다소 계속 오르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국민 경제에서 이제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뭐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도 52.6% 농업인의 52.6% 그리고 도시민의 한 54% 정도가 지금까지도 중요했고 앞으로도 중요하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좀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도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좀 계속되는 환경에서 이들이 좀 귀농이나 귀촌 확대를 위해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을 어떤 그 지역 사회가 좀 해소를 하고 그다음에 그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년층의 유업을 좀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귀농 귀촌 지원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경북도에서도 이웃사촌 청년 시범 마을을 조성하고 있다든가 뭐 지자체마다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농촌에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지금 좀 확산하고 있어요. 도시의 어떤 경쟁 사회에 좀 지친 현대인들,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농촌이 가진 어떤 치유와 여가 그리고 휴양 이런 기능들을 좀 가치를 좀 중시 여겨서 이런 좀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는 게 좀 주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창업이나 귀농의 경우도 이제 쉽게 볼 일이 아니잖아요. 그 실패했을 때 돌아올 상실감이나 왜 경제적 어려움이 또 가중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잠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 위한 교육이나 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까? 있긴 있죠. 네. 그런데 방금 이제 백 기자께서 이제 그 귀농귀촌 얘기 잠시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미리 좀 준비해서 각 시골 단위에서 이제 귀농귀촌 할 사람들을 이제 뽑아서 교육도 하고 현장도 좀 이렇게 벤치마킹하게 하는 거는 뭐 그 프로그램 많아요. 근데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극소수죠. 네. 그래서 전체 이제 5060 세대를 놓고 봤을 때 10명 중에 9명 정도는 은퇴 이후에 어떤 노후 준비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조금 이제 노후에 그 여력이 있는 분은 이제 사회 봉사 활동이라든지 사회 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 준다든지 네. 그런데 이제 경제적으로 또 소득이 아직 필요한 분들은 그야말로 재취업 훈련 같은 것이 뒤따라 줘야 되겠죠. 예. 네. 마지막으로 베이비부머 은퇴 이후의 고민과 어려움을 봤을 때 더 필요한 해결 과제는 없을지 두 분 의견 최종적으로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실 이게 그 저출생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베이비부머 세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네. 이런 문제점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 전체적인 부분을 그 인구 문제로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출생사 수가 좀 점점 줄고 그래서 노인 인구 비율이 점점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 활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모델이 좀 저희도 그 예상되는 그런 시기인데 네. 크게 좀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앞서 그 기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지금 그 노후 준비 교육을 받은 비율이 그 현격하게 떨어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한국에서 좀 이런 베이비붐 세대 이후도 그 이제 그 노후에 대해서 좀 대비하려는 노력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그 자녀들을 좀 기르려고 많이 좀 희생하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게 국가에서 좀 이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복지 시스템 물론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이 복지 부분을 좀 갈수록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성장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 복지국가로 가는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은퇴자들을 위한 어떤 복지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교수께서도요? 뭐 시간 많잖아요. 간단히 언급하면 조금 네. 이제 노후에 여력이 있는 분들은 이제 일본의 사례 아까 얘기를 좀 하다가 이제 그 제가 좀 보완을 하면은요. 그 롱스테이라고 해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국내외 현장에 가서 좀 장기 체류를 하면서 사회 봉사도 국가 이 홍보도 하고 이 공헌 활동을 하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일본은 실제로 롱스테이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적으로 이 저 뒤에서 이제 스포트를 해주는 네. 이런 것도 좀 벤치마킹을 앞으로 좀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두 분도 말씀 고맙습니다.